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세부적인 정보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 본머스 대 리버풀. 본머스는 최근 홈에서 강한 수비력을 보여주며 3경기 연속 클린시트에 성공했습니다.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탄탄하며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능력이 뛰어난 팀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짜임새 있는 경기 운영을 펼치며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홈에서는 더욱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리버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비적으로 버티는 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머스는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하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경기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버풀은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꾸준히 득점에 성공하며 공격적으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중하위권 팀을 상대할 때는 경기 주도권을 잡고 안정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주중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 완전히 로테이션을 돌리며 주축 선수들의 체력을 아꼈다는 점이 큰 변수입니다. 베스트 라인업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본머스의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고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는 본머스가 홈에서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리버풀의 공격을 견제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원정에서도 강한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압박을 강화하면서 본머스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본머스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결국 리버풀이 한 차례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1대0 승리를 지켜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 비아레알 레알 대 바야돌리드. 비아레알은 이번 시즌 높은 실점률로 인해 홈에서 선제 득점을 하고도 승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공격력은 여전히 강한 팀이며 홈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높이며 적극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며 상대가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바야돌리드인 만큼 경기 운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야돌리드는 원정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어려운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핵심 윙어 모로의 결장으로 인해 공격에서 창의적인 돌파와 크로스를 활용한 기회 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득점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원정 경기에서 이미 실점 비중이 높은 팀인데다 득점력이 저하될 경우 실점을 만회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집니다. 비아레알이 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 흐름이 예상되며 바야돌리드가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기는 비아레알이 주도하는 흐름 속에서 다득점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야돌리드는 수비적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공격의 핵심 자원이 빠진 상태에서 반격을 가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비아레알은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으로 상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적으로 3대0 완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2골차 이상의 대승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 분석. 브레스트 대 파리 생제르맹. 브레스트와 생제르맹은 모두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했으며 생제르맹은 원정 경기였던 만큼 체력적인 부담이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 모두 풀전력을 가동했던 경기였던 만큼 이번 리그 경기에서 체력적인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생제르맹은 챔스 이후 주말 리그 일정에서 종종 이변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승리를 거두더라도 경기력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브레스트는 올 시즌 공격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며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생제르맹처럼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을 상대로도 효과적인 대응을 보여줄 수 있는 팀입니다. 생제르맹이 챔스 일정 이후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브레스트는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생제르맹이 경기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브레스트 역시 반격을 통해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기는 생제르맹이 점유율을 높이며 주도하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브레스트가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빠른 전환을 활용한 반격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제르맹이 챔스 이후 일정에서 자주 이변을 허용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브레스트가 이를 활용해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결국 두 팀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 끝에 1대1 무승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승부 혹은 브레스트의 한 골차 패배가 유력합니다. 네 번째 경기 분석. 아탈란타 대 토리노. 아탈란타는 득점 1위 핵심 스트라이커 아데몰라 룩먼이 결장했던 주중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도 대등한 경기력을 보이며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현재 팀의 공격력이 특정 선수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1월 초반 주춤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후 스텀그라츠와 코모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다시 득점력을 회복했습니다.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아탈란타가 이번 경기에서도 적극적인 공격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크며 최근 화력을 되찾은 만큼 다득점 경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토리노는 최근 원정에서 준수한 득점력을 보이며 다수의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비적으로도 큰 실수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가 최근 공격력이 다시 살아난 아탈란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쉽게 승점을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토리노는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아탈란타의 빠른 공격 전개와 강한 압박을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기는 아탈란타가 홈에서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며 경기를 주도하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토리노 역시 득점력을 유지하며 한 차례 이상의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아탈란타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한계를 보이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적으로 아탈란타가 3대2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탈란타가 승리한다면 한 골차가 유력한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분석. 울버햄튼 대 에스턴 빌라. 울버햄튼은 빅토르 페레이라 감독 부임 이후 2승 1무 4패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리그 4연패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패를 기록한 상대가 노팅엄, 뉴캐슬, 첼시, 아스날 등 리그 최상위권 팀들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번 에스턴 빌라전은 상대적으로 더 해볼 만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연패를 거듭하고 있지만 홈 경기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쉽게 무너지는 경기를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가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후반부에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3무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일정 이후 치른 경기에서는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중 셀틱과의 챔스 경기는 홈 경기였지만 16강 진출을 위해 풀전력을 투입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 체력적인 부담이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에스턴 빌라는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울버햄튼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 운영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는 에스턴 빌라가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펼치면서 울버햄튼을 밀어붙이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울버햄튼도 홈에서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버틸 가능성이 높으며 에스턴 빌라가 후반부 체력적으로 흔들릴 경우 울버햄튼이 동점을 만들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팀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 끝에 1대1 무승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스턴 빌라의 챔스 병행이 또다시 이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 분석. 마드리드 대 마요르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주중 잘츠부르크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 후유증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주축 선수들의 체력을 상당 부분 아끼며 로테이션을 활용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틀레티코는 기본적으로 강한 수비력을 유지하는 팀이며 홈에서는 실점률이 낮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마요르카를 상대로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며 홈에서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실점 없이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요르카는 올 시즌 득점력이 떨어진 팀 중 하나로 공격 전개에서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공격적으로 확실한 해결사가 없기 때문에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흔드는 운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아틀레티코 같은 강한 압박과 조직적인 수비를 갖춘 팀을 상대로 득점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며 원정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 오히려 실점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마요르카는 수비적으로 버티는 운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아틀레티코의 강한 압박에 의해 실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기는 아틀레티코가 점유율을 높이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요르카는 최대한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겠지만 공격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실점 없이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틀레티코도 최근 리그에서 다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대승보다는 실리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적으로 아틀레티코가 1대0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틀레티코의 최근 홈 3경기 연속 언더 양상이었습니다. 7번째 경기 분석. 모나코 대 오세르. 모나코는 지난주 리그 일정과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1군 자원들을 대거 활용하며 강한 경기력을 유지했습니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홈에서의 득점력은 여전히 강력하며 최근 홈 4경기 연속 멀티 득점에 성공하며 공격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운영에서 빠른 템포를 유지하며 상대의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옥세르는 최근 원정 3연패를 기록하며 경기력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스트라스부르, 앙제, 툴루즈처럼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들을 맞이하고도 무기력한 패배를 기록하며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 중반 이후 실점이 늘어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모나코의 강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기는 모나코가 홈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며 주도하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세르도 실점 후 반격을 시도하며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폼을 고려하면 모나코의 화력을 버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옥세르의 수비가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크며 모나코가 결국 다득점 경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나코가 3대2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8번째 경기 분석. 에스파뇰 대 레알 마드리드. 에스파뇰은 이번 시즌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선제 실점률이 27%에 불과할 정도로 경기 초반 안정적인 수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홈 5경기에서 패배가 없을 정도로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가 강팀이라 하더라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길게 끌고 가는 능력이 뛰어난 팀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홈에서의 강점을 살려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최대한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면서 승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에스파뇰이 무실점을 유지하는 팀은 아니며 상대가 최근 득점력이 폭발적인 모습을 보이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점에서 결국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공격적으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핵심 공격수인 비니시우스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한다는 점이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개인 돌파와 득점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의 복귀는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운영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에스파뇰이 홈에서 탄탄한 수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 내내 쉽게 주도권을 잡고 압도하는 경기를 펼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점유율을 높이며 주도하는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에스파뇰이 홈에서 단단한 수비를 유지하며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을 더욱 강화하며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며 결국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파뇰도 한 차례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2대1 신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9번째 경기 분석. 네이메언 대 에인트호벤. 네이메언은 최근 즈볼레와 시타르트를 연달아 잡아내며 연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기 첫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좋은 흐름을 만들었으며 홈에서는 더욱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지난 시즌 홈에서 아인트호벤을 3대1로 잡아낸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인트호벤은 2주 연속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병행하고 있어 체력적인 부담이 큽니다. 특히 최근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헤렌뱅과 즈볼레를 상대로 연패를 기록하며 원정 경기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네이메언이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입니다. 네이메언이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득점력을 고려하면 아인트호벤이 수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기는 아인트호벤이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적으로 나서고 네이메언이 빠른 전환을 활용한 역습으로 맞서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인트호벤이 원정 경기에서 연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챔피언스리그 병행으로 인해 체력적인 부담이 가중된 만큼 네이메언이 이를 활용해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최종적으로 네이메언이 3대2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이메언이 2골차 이상으로 패하지 않는다는 접근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10번째 경기 분석. 릴 대 생테티엔. 릴은 홈에서 5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승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홈 3경기에서 연속으로 1실점씩 허용하며 수비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낭트전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하며 홈에서도 불안한 흐름을 노출했고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한 뒤 갖는 리그 경기에서는 2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이변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유럽 대항전 일정을 치른 후라 경기 운영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생테티엔은 최근 에이리 콜레란드 감독 부임 이후 수비적인 안정감을 찾으며 실점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전까지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며 많은 실점을 허용했던 모습과 달리 최근 경기에서는 견고한 수비를 유지하며 상대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도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펼치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경기를 가져가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릴의 강한 공격을 상대로 수비적으로 버티며 승점 확보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기는 릴이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생테티엔이 강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면서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릴이 최근 홈 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생테티엔이 수비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릴이 쉽게 승리를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두 팀이 득점을 주고받으며 1대1 무승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승부 혹은 릴의 한 점차 승리가 예상됩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